네, 안녕하십니까. 카드 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규란입니다.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TV는 현재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 쓰기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단말기는 KMC C600Q 무선 카드 단말기인데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령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여기 뒤에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등을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KMC 600Q 무선 카드 단말기의 어떤 기능 중에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용법을 잘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고객님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용지를 교체하는 방법인데요. 용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 뚜껑을 이렇게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픈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 용지가 이렇게 들어있죠. 용지 넣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한데요.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용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이 안에 심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보이죠? 까만색. 나중에 떨어지면 그걸 버리고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붙어 있죠. 뜯고 이것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닫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닫으면 여기 보면 용지 없음, 용지를 넣어주세요 라는 멘트가 계속 나옵니다. 자,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것을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반듯하게 빼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돼요. 자, 닫은 다음에는 이 가장자리를 닫게 되면 이쪽이 잘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를 힘껏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요. 딱 소리 나죠. 그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보면 이쪽은 이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백지가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용지 교체법이에요. 자, 그런데 뜯을 때는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어떤 분들은 위로 뜯는 분들이 있는데 위로 뜯기보다는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해서 용지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뜯어져요. 그래서 비스듬히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밑으로 힘껏 잡아 당겨 주시면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자, 깨끗하게 절단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당황스러운 그 경우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쁘다 보면 용지를 거꾸로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거꾸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뺀 다음에 닫아 주시고요. 자, 이것은 여기도 백지가 나를 봤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용지를 딱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부분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뒤쪽은 글씨가 쓰여 있는 게 맞죠. 딱 용지를 이렇게 위로 제꼈을 때 이쪽 부분이, 즉 자기를 바라보는 부분이 백지여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백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용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용지를 지금 잘못 투입을 했습니다. 바쁘다 보면 그러겠죠. 자, 결제 한번 해볼게요. 용지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 결제할 때는 이 아이스 칩이요. 아이스 칩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그때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지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즉 고객용 영수증을 출력하겠냐 이 말이죠. 출력할게요. 그러면 1번이겠죠. 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영수증에 뭐 찍힌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여기는 원래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표시가 돼야 되죠. 뭐 결제 금액이 얼마고 그 매장의 상호는 어떻게 되고 대표자는 누구이고 사업자 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이 카드가 결제가 됐을까요? 용지가 백지가 나왔죠. 카드가 결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결제가 됐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 어쨌든 결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고객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쓰여 있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시 결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제가 안 됐네? 백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결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제하면 안 돼요. 이미 결제는 됐어요. 그 고객의 스마트폰을 보면 결제됐는지 안 됐는지 문자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물론 고객이 그 카드사로부터 그런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를 보면 문자 메시지로 얼마 결제됐다, 어디에서 얼마 결제됐다 그런 문자를 아마 받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백지가 나왔다 할지라도 결제는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결제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이중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 이제 취소 버튼을 누르면, 거래 취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취소잖아요. 3번. 자, 결제됐죠. 1234원. 금액을 알 수 있고, 거기 금액 뜨잖아요. 직전 취소에. 그죠? 자, 거래 취소를 눌러보면 3번 직전 취소. 롯데카드고, 그리고 금액이 이렇게 결제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롯데카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 결제됐네요. 자, 얼마 결제인지 보여드릴게요. 본 바버샵이라는, 자, 여기 보시면 본 바버샵이죠. 그죠? 본 바버샵이고, 자, 본 바버샵에서 지금 1234원이 결제가 됐어요. 결제됐죠? 자, 그런데 영수증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결제된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영수증에 찍히지 않아도 결제가 됩니다. 영수증이 나오면.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2번 결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고객이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영수증을 옳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수증을 거꾸로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옳게 해볼게요. 자, 영수증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수증을 밖으로 빼야 되겠죠. 종이를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닫았죠? 이게 맞죠? 영수증을 세웠을 때 이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글씨는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올바른 영수증 교체 방법이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영수증을 다시 고객이 달라고 하면 여기 재인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인세, 0번이 재인세죠.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 재인세 기능은요, 0번 마지막에 결제한 그 영수증을 재인세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이 재인세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죄송합니다. 재인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보세요. 롯데카드로 결제했고요. 금액은 1234원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재인세는 어떻게 해라? 입력 버튼을 눌러라.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쵸? 1234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걸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수증이 올라왔는데 백지로 올라왔다. 그러면 결제가 됐다 안 됐다? 결제된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고객에게 여쭤보세요. 스마트폰 문자로 아마 분명히 갔을 겁니다. 얼마가 결제됐다라고. 자, 만약에 고객이 확인할 수가 없으면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서 직전 취소에 그 금액이 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옳게 교체를 하고 여기 죄인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영수증을 고객에게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카드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보통 카드 결제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아이스칩을 위로 해서 깊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액누라고 뜨죠. 자, 그런데 한번 다른 카드를 제가 볼게요. 자, 이게 삼성카드인데요. 제 거 삼성카드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삼성카드인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집어넣을게요. 자, 집어넣습니다. 아이고. 자,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356원을 눌렀습니다. 입력. 자, 이런 멘트가 뜨죠.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뜹니다. 100번 넣어도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넣습니다. 금액을 입력합니다. 3,690원을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런 멘트가 나오죠. 자, 그러면 고객님들은 아마 당황할 거예요. 이거 단말기가 고장났나? 이거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따위 단말기를 줬어. 막 이렇게 불평불만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카드를 익혀달라고 하는 경우는, 자, 카드를 보면 이게 아이스칩이 있죠. 이 아이스칩이 망가졌습니다. 이 카드는요. 뭐 보관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기스가 중요한 부분에 기스가 나서 이게 망가진 경우에 아이스칩이, 자, 망가진 경우는 아까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 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카드를 읽혀주면 되는데 어떻게 읽혀주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게 망가졌으니까 1차적으로 이게 망가졌으니까 결제하는 방법이 이걸로 결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이 마그네틱을 카드를 읽혀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마그네틱을 읽혀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결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익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밑으로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한 다음에, 자, 아시겠죠? 자, 이 마그네틱을 밑으로 해서 밑으로 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두 번째에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결제를 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해볼게요. 8,970원. 그 다음에 입력하고요. MS로 전화합니다. 카드를 켜주세요. 그쵸? 그러면 카드를 빼서 어떻게 한다?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자, 여기 두 번째 부분 있죠?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결제가 되죠?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 아니요. 결제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이 카드의 그 아이스칩, 중요한 부분이 고장나서 그런 멘트를 얘가 날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취소 한번 해봐야 되죠. 취소는 여기 거래 취소. 그 다음에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요. 3번. 자, 그 다음에 1번. 그렇죠? 진행. 8,970원. 그럼 취소가 됩니다. 취소됐죠? 고객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에이, 출력 안 할게요. 고객님이 필요 없대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가맹점용 한 장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제인세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영수증에 어떠한 정보가 찍혀 나오지 않더라도 결제는 된 거다. 자, 그럴 때 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는 재인쇄 버튼을 이용해라. 영수증이 백지로 나왔으면 그건 결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고객님 문자로 결제 문자 갔나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영수증이 거꾸로 넣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된 것뿐이지 결제는 된 거예요. 영수증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결제가 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아니면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취소에 가서 마지막 직전 취소를 눌러보면 그죠? 그 금액이 뜹니다.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 삼성페이를 의외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삼성페이는요, 이거예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경우죠. 자, 그쵸? 그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이죠.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뒷면,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이 뒷면을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대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그 고객의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쵸? 이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키인승이라는 방법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KMCC 600Q의 기능 중에 정말 뛰어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키인승이라는 건데요. 키인승이는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이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죠? 또는 택배로 물건을 받고 싶은데 그 고객이요. 그죠?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가게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가지 않고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금액, 그리고 할부 개월수, 이 네 가지만 알면 그 고객은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떤 가게 대표에게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과 그리고 결제 금액과 할부 개월수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 가게 대표는 결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이제 택배로 보내거나 하겠죠. 그런 기능이 키인승인 기능이에요.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인승인 하는 방법은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또는 신용거래를 눌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 여기에 신용승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신용승인. 이 신용승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삽입할 수 있나요? 그 고객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매장에 올 수가 없는데요?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카드 번호를 이렇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보이게끔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드 번호는 보통 16자리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할부 개월수, 유효기간이 나오죠. 그 고객의 유효기간, 그 카드의 유효기간. 그래서 카드의 유효기간과 카드 번호가 보이게끔 찍어달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유효기간이 있겠죠? 연월. 이 연월을 봐야 됩니다. 어떤 카드는 유효기간이 월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해서 연월로 입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29년 09 이렇게. 그리고 1의 자리 앞에는 0을 붙이는 게 맞죠. 01, 02, 03, 04, 05, 06. 그다음에 입력하시고 금액, 내가 받고 싶은 금액 25만 원, 25만 8천 원. 그 다음에 입력. 그 고객이 원하는 할부 개월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고객이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됩니다. 2개월을 원하면 2개월부터는 2자 누르고 입력, 3개월은 3자 누르고 입력, 4개월은 4자 누르고 입력, 일시불은 그냥 입력. 그 다음에 서명하면 돼요. 서명하면 끝나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고객이 오지 않더라도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임의의 카드 번호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 KMCC 600Q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잘 모르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이. 그쵸? 아까 제인세 버튼 기능 정말 잘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카드를 수표 조회할 수 있어요. 수표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기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7번에 보면 기타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1번이 수표 조회입니다. 그죠? 수표를 내미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게 도난 수표인지 어떤 부도 수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표 조회를 통해서요. 이렇게 수표 조회를 통해서 수표 넘버를 입력을 하면 수표 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정말 똑똑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집게 버튼이 있는데요. 이 집게 버튼은 이게 단말기 집게에 가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단말기 집게, 이게 단말기니까요. 단말기 집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내역과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체를 하시면 돼요. 전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발행한 현금 영수증 내역이 얼마인지, 그걸 둘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는요. 6번 전체. 그러면 일벌 기간별 나오죠. 오늘 매출 아니면 어제 매출이 얼마지? 그제 매출이 얼마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일별 볼까요? 자, 이때 이렇게 나오죠.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그죠? 만약에 어제 매출을 알고 싶으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어요. 여기 노란색 지운 버튼이 있죠. 지운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 23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1일 날 보고 싶다? 21일 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날짜 변경을 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여기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봅니다. 현금, 신용카드 내역과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과 발행한 현금 영수증 내역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전체에서, 6번 전체에서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취소 버튼에서 직전 취소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용 취소를 잘 못해요. 자, 신용 취소와 직전 취소의 개념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직전 취소는 마지막에 오늘 하루에, 예를 들면 하루에 카드 손님들이 굉장히 많죠. 뭐 10분이 오실 수도 있고 20분이 오실 수도 있고 100분이 오실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직전 취소는요.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마지막에 결제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3번. 그런데 하루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신용카드 결제하시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그 손님의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신용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 매장에 오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못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카드를 삽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실물 카드가 없으니까, 그 고객이 오지 않았으니까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카드 번호를 예를 들면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16자리를. 그죠? 그 고객에게 물어보든 누구에게 물어보든 16자리를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하고 유효기간 누르면 되겠죠. 유효기간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 고객의 카드를, 그 다음에 이분이 오늘 결제했다, 어제 결제했다, 그럼 날짜를 바꿔주면 돼요. 여기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고객이 언제 결제했느냐, 이게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만약에 어제 했다 그러면 여기 지운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지운 버튼을 통해서 지우면 돼요. 23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제 했다 22일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오늘 24일이니까. 그 다음에 입력. 승인번호 누르면 돼요. 영수증에는요, 승인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승인 노. 이게 넘버의 축약형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결제한 신용카드의
신용카드 내역에 승인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이 영수증이 없다. 그래서 승인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승인 번호는. 아시겠죠? 승인 번호 뭐 8자리입니다. 승인 번호는요. 입력했어요. 그다음에 금액을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이 할부를 몇 개월로 했는지. 그죠? 일시불로 했으면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2개월로 했어요? 그러면 2자 누르고 입력하면 돼요. 일시불은 그냥 입력하면 돼요. 서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고객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객이 왔다 그러면 정말 편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그 고객이 왔어요. 그럼 신용 버튼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카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카드를 넣어주면 자, 원거리 일자, 그죠? 카드 번호 입력할 필요가 없었죠. 어제 했다? 그러면 23일로 바꿔주고요. 다시 이렇게, 그죠? 입력. 승인번호는 눌러야 되네요. 그죠? 승인번호는 그대로 눌러주고요. 영수증이 없으면 승인번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 단말기 업체에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 금액, 그분이 결제한 금액.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선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KMCC 600Q 무선카드 단말기는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객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키인 승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요, 뒤집어 보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거래라고 있죠. 여기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5번, 4번인가요? 5번이네요. 간편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어요. 5번 눌러주시면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캐너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면 신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1번이 신용이죠? 보이시죠? 네, 신용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5번 간편 결제 자동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결제할 수가 있어요. 간편 결제 자동에서.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이 있죠. 요즘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롯데카드 있죠. 롯데카드 같이 이 카드사들이요 모두 웹을 출시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저같이 이제 롯데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롯데카드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롯데카드 웹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등록을 했으면 이 롯데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 웹카드라고 해요. 이걸 웹카드 결제 방식은 이렇게 바코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웹카드나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는 단말기로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KMCC 600Q 모델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선 카드 단말기 신청은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TV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